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겨울의 앞자락에 쌓여가는 나뭇잎들,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하고 이제는 동장군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춥다고 웅크릴까 걱정되는 환절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순 없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댈 사랑해. 아, 아, 아,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충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또 환절기가 와서 또 우리 겨울에 날씨가 참 추워졌다. 그리고 이렇게 추워지니까 지금 이제 초겨울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네요. 네. 전에는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을인가 했는데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었습니다. 예. 네, 겨울이 되니까 나뭇잎들이 이제 뭐 죽은 거죠. 봄에는 파릇파릇 살아나다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죽어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예. 바닥에 나뭇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와 이제는 겨울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나뭇잎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은행잎이 길가에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여기 이제 방송국 들어오는 길에 있잖아요. 길을 봤는데 가로수가 은행이에요. 여기도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네. 은행 나무인데 그 나무가 은행 나무가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은행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길이 너무 깨끗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은행나무가 거의 여기는 수나무로 이루어졌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근데 그 소나무가 이렇게 이식해서 온 지 오래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양이 좀 다 비슷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돼가지고 잘 깎여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 그래도 깨끗하다. 길도 아주 깨끗하게 잘 쓸어져 있고 그래서 네.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은행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길이 난리도 아닌 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요. 지금 그 딱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홍제 1, 2동 그쪽 학교 가는 길 지하철역 부근을 보면은 정말 은행잎과 은행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나 출퇴근 시에 많이 밟아가지고 바닥이 막 지저분해져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바람도 불고 추운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아이들이 길 가다가 요즘에는 거의 정면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가는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끈덩하면서 은행잎이나 은행을 밟아서 혹시 낙상 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좀 은행이나 은행잎을 좀 잘 치워주셨으면 하는데 또 그렇게 잘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아서 그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심각하게 좀 깔끔한 데는 너무 좋고 네. 걸어 다니면서도 그냥 기분, 그러니까 뭔가 단풍이 이쁘게 든 걸 쳐다보면서 기분도 좋은데 진짜 길에 너무나도 막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제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나뭇잎이 가을이니까 가을 끝나고 겨울이 와서 이제 떨어지는구나 했는데 걸을 때마다 미끄덩거려요. 나뭇잎과 나무가 겹쳐 있는데 살짝 밟으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동명여자중학교를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문 앞까지 갔다 왔는데 네네. 거기 가는 길에 너무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꼬맹이들이 거기다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중학생들이 꼬맹이라고 그렇죠. 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학생 우리 친구들이 거기를 걸어가는데 걔네들은 말을 안 해요. 어린애들은 참 말 별로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별로 불만도 안 갖고 잘 지내잖아요. 근데 어른이 보기에 너무 미끄러우니까 아이들 불평 있어도 지나면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엄마한테 전달을 잘 안 하기도 하는데 길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진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지금 미끄러질 때 이렇게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동명여중 앞에는 마을버스만 지나가고 버스 정류장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버스 정류장이 애들이 그게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애들은 많이 이렇게 통학을 하느라고 많이 가지만 애들이 차를 해서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아이들은 영천시장 앞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서 학교로 들어가거든 등교를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더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지나가다 보니까 어른들이 거의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나뭇잎 유독 그쪽 아이들 학교 앞에 그렇게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데 치우지 않는 거는 그렇게 이동 인구가 많지 않다 생각하셔서 그러는 건지 학생들이 민원을 내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나뭇잎과 은행과 뭐 그런 게 미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많이 그렇게 쌓여 있다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서대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서대문에는 방송국도 있는 동네입니다. 사실은 은평구에 없잖아요. 마포에도 없는데 여기가 마포 있네요. 마포 FM 있죠. 네. 그러니까 없는 구도 되게 많고 우리 서울 시내에서도 이렇게 방송국이 많지 않잖아요. 방송도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좀 깨어있는 언론이 있는 곳인데 불구하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은 길이 너무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학생들이 있는 곳, 은행 입도 중요하고 은행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들이 떨어져 있으면은 치워야 되는데 치워지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은행 바지 이미 안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은행들이 계속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100%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한 50%는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 바지를 설치를 못했다면 빨리 은행을 좀 털고 그 다음에 좀 청소를 해주셨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나뭇잎을 좀 쓸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전에는 길가를 청소하는 우리 청소부 분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보기가 네, 좀 환경미화원들 예. 분들이 많이 이제 해주시긴 하는데 많이 좀 못 본 것 같아서요. 예. 아마 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 해주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깨끗한 데는 엄청 지역적으로 깨끗한데 이렇게 네. 학교 주변은 안 깨끗해요. 맞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학교 주변은 굉장히 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하게 학교를 등하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 앞에는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해가지고 바뀌긴 했지만 학교 앞에 그 무슨 법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뭐 속도를 줄이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차가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네네. 그래서 그런 법이 생겼는데 예, 민식이법. 네,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지역이 미끄럽다. 그러면 차가 많은 곳에서 미끄러지면은 아주 큰 사고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미끄러진 상태에서 차는 속도는 빨라. 그래가지고서는 넘어진 아이가 바로 차를 어떻게 피하냐 이거죠. 그래서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어른들 성인들이 다니는 곳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조금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학생들이 선거권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도 별로 못 느껴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가끔 지나가는 말로 엄마 우리 학교에는 휴지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엄마 우리 아구찜 나와서 밥 먹기 싫어. 아이들 반 이상이 밥 안 먹겠다고. 반이 아니죠. 거의 뭐 7, 80%가 밥을 안 먹겠다고 교실에 남았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면 학점 깎인다 뭐 벌점 준다 해가지고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해서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아구찜하고 김치밖에 없을 경우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굶어버리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학생들이 그 점심 메뉴로 아구찜을 먹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호불호가 갈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급식 시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 뭐 우리가 이제 뭐 모임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아구찜을 매번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번 아. 주에도 한 번 또 나온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맛있나? 누가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걸까? 요리하는 선생님이 좋아하시나? 그걸 항상 2주에 한 번씩은 넣는 것 같더라고요. 아구찜이. 그래서 이제 왜 아이들이 그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미끄덩미끄덩해서 사실 안 먹는 사람은 손 안 대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좀 더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뭐 네. 사실 뭐 미끈거려서 감도 잘 안 먹기도 하고 토마토도 잘 안 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런 유기 때문에 잘 안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서 요리를 음식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남진의 바람의 여인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듯 우연히 찾아왔어 이렇게 내 마음 가져가 버린 여인 그대여 지금은 그 어느 하늘 아래 또 다른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나 내 영혼 모두를 앗아가 버린 여인 바람의 여인 폭풍처럼 스쳐간 중년의 여인 불꽃처럼 타던 밤을 못 잊어 운명의 여인이여 내게로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워 이 밤도 눈물 치네 환상의 여인이여 꿈속의 여인이여 아련한 추억만 남기고 떠난 여인 그대여 지금은 그 어느 품 안에서 또 다른 사랑을 꿈꾸며 속삭이나 내 영혼 모두를 앗아가 버린 여인 바람의 여인 폭풍처럼 스쳐간 중년의 여인 불꽃처럼 타던 밤을 못 잊어 운명의 여인이여 내게로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워 이 밤도 눈물 치네 바람의 여인 폭풍처럼 스쳐간 중년의 여인 불꽃처럼 타던 밤을 못 잊어 운명의 여인이여 내게로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워 이 밤도 눈물 치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참,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독감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감기 그리고 독감, 참 독감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될까, 맞지 말아야 될까. 근데 어르신들은 항상 독감 백신 맞아야지, 독감 백신 맞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또 독감 백신 맞았니? 독감 백신 맞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독감 백신을 맞아도 또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독감 그렇죠. 백신 맞았는데 안 걸리고 독감 백신 맞았는데 독감 안 걸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제가 봤을 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하게 왔다 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꼭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예.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 지금 예년보다 일찍 좀 독감에 유행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들 좀 고생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미 독감이 돌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의미는 없잖아요. 독감 백신 이미 돌았는데 독감이 돌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백신을 또 맞는다? 그거는 사실은 이미 늦은 거거든요. 백신을 맞는 거는 그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기 전에 맞아야지 이겨내는 건데, 백신이 돌아다니는데도 지금 내가 안 걸린다? 그럼 내가 면역력이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독감 백신을 그러니까 막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독감에 걸렸어. 이미 나한테는 독감 백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통을 하는데 거기서 독감 백신 또 맞는다? 그거는 맞는 건가? 저는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독감이 많이 걸려가지고서는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7세에서 12세의 독감 증상 환자가 외래 환자의 100명당 68.4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행 기준의 7.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백감이 돌지만 유행하지만 그래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지금 현재로는 이미 네. 걸린 사람들은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걸린 사람은 독감이 이미 나한테 그게 그러니까 들어와서 독감 백신에는 들어오는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적은 양, 그거에 뭐 0.1mm 뭐 해가지고선 1% 2%만 넣어가지고 내 안에서 그 백신하고 싸우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백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나이가 감기 걸렸다, 그럼 더 이상 맞으면 안 돼요. 네. 이미 내 안에는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항체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맞을 필요는 없다, 독감 백신을.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이미 살짝 왔다 갔으면 내가 이미 항체가 생겨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항체가 뭐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서 2개, 3개 맞아야 될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무슨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내가 확인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거의 다 온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이게 독감 백신에 맞는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예. 독감이 올해는 또 빨리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독감 주사를 맞아도 한 2주 정도 뒤부터는 면역력이 형성이 된다고 하니까 아직 독감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은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독감에 걸렸어서 나았던 사람은 면역력 이제 나한테 항체가 생긴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맞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꼭 맞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건강하신 분들은 맞으시고, 독감 백신은 감기 드신 분들은 절대 맞으면 안 돼요. 내가 열이 있거나 하는 사람도 맞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 몸 상태를 잘 보고 맞아야 돼요.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이 백신이 독감을 또 일으켜가지고서는 그걸로 굉장히 많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항상 내 몸에 따라서 몸의 건강을 잘 확인하면서 이렇게 맞는 게 백신입니다. 독감 백신 맞고 이제 사망자 수가 뭐 많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 글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독감에 대해서 주사를 맞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는 다 텔레비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좀 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며칠 안에, 그러니까 독감 백신 맞고 나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 분들의 통계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뭐 2021년에는 뭐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이 110명 막 이렇게 이제 뜬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20일 기준 내에 예를 들어 뭐 2017년에는 맞고 나서 2주 안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게 뭐 100 몇 건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7년엔 108건, 2018년도엔 132건, 2019년도 177건. 네네. 뭐 사망 사례는 2009년에는 25건, 2017년에는 2건, 뭐 2018년 2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또 이렇게 2건이라고 나오는 거는 네. 전체 이제 사망 사례를 확인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많이 나왔을 때는 2020년도에는 뭐 2019년도에 얘기한 거,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10월 24일 날. 2019년도에는 독감 백신 접종 뒤에 7일 이내 노인이 1,500명 사망했다. 뭐 이런 말까지 또, 방역본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확인을 해보면 몇 세 이렇게 얼마큼 죽는다. 이렇게 좀 나오는 건이 많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 사망 사례도 많고 이렇게 문제가 독감 백신으로도 후유증으로 많이 이제 사망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기는 한데 네. 중요한 건 독감으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렇죠. 네,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몇 분인지 한번 제가 통계가 나오는 게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네. 2009년에는 154명, 네. 그다음에 2010년에는 95명, 1년 동안 통계를 냈을 때요. 그다음에 2011년도 71명, 그래서 쭉 온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도 252명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을 앓으면서 이렇게 사망률이 1년에 250명 정도, 진짜 많이 돌아가셨던 애가 있네요. 2018년도에는 720명이나 돌아가셨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그때 되게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해서 이렇게 심하게 해서 감염병으로 뭐 신종플루가 돌았다, 메르스가 돌았다 이렇게 하면 뭐 또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2019에서 20년도에는 19, 20 이럴 때는 이제 뭐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좀 많이 이렇다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감기로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지만 백신으로도 많이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솔직히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기관지 관련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기에 대한 간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상처받고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된다. 공기가 깨끗해야 된다. 근데 공기가 맑은 곳에서는 별로 이렇게 폐렴이나 이런 걸로 감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예. 깨끗한 공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안 걸려요. 근데 그쵸. 우리도 살다 보면은 굉장히 꼭 공기가 청정한 곳에 살면 감기가 좀 떨어지기 쉬워요. 근데 공기가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뭐 매연이 많고 공장이 많고 하는 데는 감기가 안 걸렸어도 막 기침 가래가 계속 나오는데 감기 걸리면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독감 백신도 중요하고 독감 예방도 중요하고 독감 걸렸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조금 더 이렇게 뭐 우리가 좀 더 그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백신을 백신 맞자 막 이런 것보다 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맑은 공기를 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도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지 환자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좀 이따 그것도 얘기해 보면 좋겠지만요. 기관지 환자가 많은 곳의 사망률
그렇지 않고 공기가 좋은 곳의 사망률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모두 같이 노력을 해봐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지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녹음했던 그 방송했던 내용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 비품 중에 화장지가 별로 안 걸려 있는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갑들과 이제 우리 동갑들은 80년대, 90년대, 막 2000년대, 90년대까지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들은 어땠었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 때도 화장실에 화장지는 없었다. 그렇죠. 예,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고 전혀 그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장지를 살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새벽부터 문을 열고 있는 그 매점이 우리가 예전에는 학교 8시나 7시 반부터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매점이 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장지가 필요하면 거기서 살 수가 있었다는 그런 아주 지금처럼 지금은 중고등학교에 매점 없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중학교에는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에는 있는 데도 있고 하지만 그 화장지를 구하러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불구하고 예. 화장지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화장지가 없었다 치더라도 화장실에 네. 교실마다 화장지를 걸어놨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네. 학기 초에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씩 집에서 가져오기 예, 라는 결정 게 왔습니다.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유가 예. 뭐냐면 화장지가 그때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그때는 뭐 클리넥스 뽑아 쓰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이제 두루마리 휴지였는데 두루마리 휴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클리넥스 네. 부드러운 건데 그거 아니면 뽀삐 뭐 아니면은 정말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곳에 뭐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기 초에 학교에다가 이제 화장지 하나씩 구해온 거는 단단히 말려 있는 뭐 70m 이상짜리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한 반의 아이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저희가 저가 중학교 다닐 때는 50몇 번, 60번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51번, 52번까지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50명 정도는 됐었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그 50개 정도가 한 학기에 한 번씩 걷던지 뭐 다 떨어지면 다시 걷더라도 1년에 네. 뭐 2번 걷더라도 걸어서 학교에 화장지가 없었던 일은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그 휴지 떼다가 이제 뭐 쓰시고 두루마리 휴지 아껴서 쓰시면서 아이들도 휴지가 아예 없어서 뭐 큰일이 있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에 휴지를 놓는데 2주에 한 번씩 걸어 놓는다거나 해서 아예 없도록 하고 살 수 있는 곳도 없게 되고 네. 아이들이 또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힘든 일이 그러니까 아예 너무나도 난감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 딸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지가 정말 이렇게 화장실 칸칸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 안을 들어갔을 때 크게 하나 동그란 게 걸려져 있다고 하고 그게 떨어지면은 이제 채워놔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화장실에 휴지가 없거나 그래서 못 쓰는 경우는 없는데 어떻게 중학교는 2주에 한 번씩 그거를 배급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 딸내미 책가방에 보면은 조그만 미니 화장지를 가방에 꼭 넣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지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학기 초에 뭐 몇 개씩 가져와라라고 하는 게 낫지 학교를 다니면서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참. 그리고 그렇게 이런 내용을 또 네이버의 뉴스에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더 아이들이 학교에 화장지 없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이들의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물품을 주는 거를 그렇게 어떤 뭐 아이들을 무슨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물자를 절약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뭐 휴지를 안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있어야 아낄 텐데 없는데 아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극기훈련도 아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좀 그쵸.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네네. 그럴라 치면 학교 화장실 앞에 뭐 자판기를 두던지 그렇죠. 해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뭐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뭐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생용품을 이제 뭐 양심 위생 뭐 그 저기 뭐냐 위생용품을 양심적으로 가져다 쓰고 다시 반납해라라고 하는 게 있대요. 네네. 근데 거기에 채워져 있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월초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좀 있으나 마나. 그렇죠. 있을 필요도 없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급할 때 썼는데 어떤 학생이 그거 생각해야지 다시 갖다 넣어놓습니까? 예. 한꺼번에 뭐 몇 개, 10개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말이 맞지 않고 떨어지면 채우는 게 맞는 것 같고 애들이 뭐 그런다고 막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급할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가져갈 애들도 없겠지만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아이들이 많이 가져갈까 매일 가져갈까 봐 불편하다. 그러면은 교무실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다던지 그러니까 양호실에라도 해놓거나 하면 양호 선생님이 계시면서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가져갔구나 이거지 한꺼번에 뭐 서너 개를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급하니까 학교에 있는 동안에 뭐 2개나 뭐 3개 정도 가져가긴 할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좀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휴지가 떨어지면 아이들이 뭐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품실이나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가서 화장지가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하나 정도 한 롤씩 줘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건다던가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게 근데 한다든지. 지금 학교마다 청소해 주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그분들이 청소하시면서 화장지가 떨어졌으면은 이렇게 그 비치해 놓는 게 맞는데 그 아이들이 뭐 화장지를 받으러 다니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정말 아이들이 공부만 해도 힘든 시간에 화장지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또 이 휴지 얘기를 딸내미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지가 없다. 뭐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걸어놓는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말 당황스럽고 그래서 얘가 마트에 가면은 조그만 미니 화장지를 꼭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지를 왜 갖고 다니지? 저는 그렇게 막 학교에 화장지가 없어서 가방에 넣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다닐 때는 정말 뭐 이렇게 화장지를 뭐 한 두루마리 한 개 뭐 그렇게 갖고 와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에 들어간 딸내미는 뭐 휴지를 가져가는다는 말을 하질 않아서서 저는 정말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너무 충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만 해야 되는 시간에 화장실에 급하게 갔을 때 필요한 비품인 휴지가 없는 게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좀 학생들을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그렇게 자라야지만 키도 크고 성장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것도 힘들고 싸는 것도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잠도 잘 못 잡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야 되고 또 공부하느라고 학원 다니고 집에 오면 10시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럼 씻고 자면 12시, 1시 이렇게 자서 자는 것도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뭐 좋은 대학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봐서는
원하는 대로 되기가 쉽지 않아서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이 똑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게 학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아이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좀 안정된 상태에서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좀 우리 어른들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 주면서 확인해 주면서 좀 살기 편하게 정말 자기들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현미의 안 오네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 오네 내 님이 아직 안 오네 안 오네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네 기다리다 지친 사람 속도 모르고 그님은 아직 안 오네 안 오네 그님이 아직 안 오네 안 오네 내 속만 태우고 안 오네 나 얼마나 기다려야 그대 오려나 그님은 소식도 없네 몇 밤을 새워야만 그대 오려나 혼자는 외로워서 싫어 너무나 그립고 보고픈 사람 언제쯤 내게 오려나 안 오네 내 님이 아직 안 오네 안 오네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네 기다리다 지친 사람 속도 모르고 그님은 아직 안 오네 몇 밤을 새워야만 그대 오려나 혼자는 외로워서 싫어 너무나 그립고 보고픈 사람 언제쯤 내게 오려나 안 오네 내 님이 아직 안 오네 안 오네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네 기다리다 지친 사람 속도 모르고 그님은 아직 안 오네 그님은 아직 안 오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학교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 사실은 우리 이제 뭐
화장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화장실 네.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예. 지각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서는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미운 느낌으로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고등학교 때 저는 상명부고를 나왔습니다만은 네네. 상명부고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고3이 됐는데 고3 때는 화장실 청소를 거의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네네. 돌아가면서 하긴 하는데 아, 선생님들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청소는 다 해줄 테니 너희들은 공부만 해라. 네. 신경 쓰지 말고 막 이러면서 매일 청소해 주시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 대걸레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되게 높잖아요. 그쵸. 근데 새벽같이 아이들이 7시 반까지 등교인데 7시 반까지 해서 7시 40분으로 바꾸기도 하고 했지만 아이들이 새벽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눈 뜨자 그쵸.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새벽같이 애들이 일어나면 머리 감고 나오면서 머리 말릴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지각할까봐 그냥 젖은 머리 뚝 뜨고 오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너네들 머리 냄새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침에 머리 감지 말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감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참 선생님들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는데 네. 진짜 지금 화장실에 지금 있어도 되는 때고 우리 학교 때 이제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가거나 너무 배가 고프면 1교시 끝나면 그러니까 자습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자습 시간이 있는데 네네. 그 시간 끝나자마자 모든 아이들이 다 매점으로 뛰어가거든요. 그럼 뛰어가면 그때 떡볶이가 1인분에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요. 저렴해 하긴 했었을 텐데 그 친구랑 이제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고 막 했거든요. 아침에 배고플 때. 예.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 한 거를 거기서 다 이제 해결을 봤었어요. 그쵸. 아침에 가서 뭐 쉬는 시간은 매점이 교실에서 뛰어가도 한 3분에서 뭐 3, 4분 내에 다 있기 때문에 타서 먹고 아니면 교실에 가져와서 떠먹고 이렇게 한 정도로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애들이 매점은 조그마지만 아이들은 엄청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빠릿빠릿 막 정신없이. 중학교 때는 문형여중을 나왔는데 그때는 만두를 팔았거든요. 예. 저기 동그란 만두 있잖아요. 잡채 들어간 거. 예. 그것도 팔았고 떡볶이는 팔았는지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쫄면이랑 냉면 뭐 이런 걸 팔아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졸업생들도 찾아와서 그 맛을 못 잊어서 막 먹으러 왔다 막 이러시는 선배님들도 봤는데 정말 매점에 대한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았고 많이 그렇죠. 먹었고 학교에 저도 중학교 때는 매점이 있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매점이 있었는데 요즘 중학교에 매점을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매점이 그리고 또 가격도 세요. 요즘 네. 보면 뭐 사과 뭐 과일 판다는데 사과 하나 2,000원 막 넘어가니까 비싸서 애들이 좀 뭐 사과 하나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 사발면도 먹고 하는데 아무래도 편의점이 많다 보니까 학교 매점을 안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싸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무원이 있는 데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군인이 있거나 이런 데는 네네. 면세점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학생들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교통비를 할인해서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저렴하게 해주듯이 아이들이 거기서 사 먹는 거는 세금 안 붙게 해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산지하고 연결해서 뭐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경우가 있냐면 점심시간에 그 식당에서 밥 안 먹으니까 중간에 아무것도 못 먹어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는 거 아니고 간식 먹었다고 밥 안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돌아서면 배가 고픈 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장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도 매점에서 그러니까 막 과자 종류 많이 팔지 말고 진짜 그 감자 통감자라든지 아니면 떡볶이도 괜찮고 먹어서 배부를 만한 거를 좀 팔으면은 좋지 않을까. 아침 걸은 애들이 저렴하게 한 2,000원 정도나 3,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서 뭐 우유랑 빵 먹어서 뭐 한 2, 3,000원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엄마들도 마음 놓고 회사 다니시면서 그래 이거 가서 사 먹어라라고 할 텐데 지금은 너무나도 뭐 엄마들이 되게 미안해하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못 먹고 피곤해하고 애들이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보다 잠 5분 더 자는 걸 선호하거든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죠. 생각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쵸. 학교 매점이 없는 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초등학교 때는 막 그런 경우에 뭐 저기 매점이 없잖아요. 매점이 네. 없었는데 그때는 더 재밌는 게 학교 밖에 굉장히 문구점 뭐 드라마 많았죠. 가게가 구멍가게가 많고 떡볶이집이 많았어요. 근데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갈 수는 없었지만 네.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뛰어 내려가서 사가지고 오는 게 가능할 정도였거든요. 그쵸. 옛날에 네. 그 안산초등학교 앞에도 매점도 있었지만 문방구가 있었어가지고 어릴 때 그 앞을 꼭 들려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네네네. 그런 추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다 바꿔서 좀 좀 아이들이 이런 거 가지고 먹는 거 뭐 아니면은 뭐 비품 같은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강진의 막걸리 한 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잔뜩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 된 날 알턴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